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면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빵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붕어빵을 사기가 무척 힘들어졌더라고요.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길가 노점상이 줄어든 것도 이유일 수 있을 테고, 또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장사를 그만둔 곳도 많아진 것 같아요. 붕어빵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간식이잖아요. 지금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소울푸드이기도 하고요. 그런 붕어빵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거리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관심과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한 지침서가 될 만한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신진상 지음, 미디어 숲에서 펴낸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주식 투자 열기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투자 열풍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들을 따라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서 있기에는 나만 뒤처질까봐 마음이 더욱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먼저 돈 공부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투자를 못하는 솔직한 이유는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세상과 돈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돈의 속성에서부터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했다면 이 책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신진상 지음. 시작하며 인생에 한 번은 필요한 돈 공부.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맨틱 드라마 제목 같은 이 문장이 2020년 3월 이후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들 알다시피 바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모든 일상에 비대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1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가 노를 넘어 네버라고 답합니다. 설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인류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세계여행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운동장, 테마파크 등도 여전히 기피 대상일 겁니다. 2차 코로나,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빠른 시간에 급격히 바꾼 코로나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달라진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고 SK바이오팜이라는 한 기업의 IPO, 기업 공개에 무려 31조 원의 공모금이 모였습니다. 9월 3일에 끝난 카카오게임즈는 이보다 2배 가까운 58조 원이 몰렸습니다. 지난 8월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매일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정부는 186조 원의 돈을 새로 찍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동산 투자로 흘러간 게 아니라 대부분 증시로 유입되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주식시장만 상승하는 것은 강력한 유동성의 힘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하면 부동산, 부동산하면 아파트를 떠올렸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학개미가 되어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주식은 부동산보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야 기업이 잘 되고 수출과 내수시장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부의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거품만 키워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보호하되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 초유의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은행에 1억 원을 맡겨놓아도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손해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자면 코로나와 주식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모두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지만 부자 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 어렵다고 지레 단념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시드머니, 종잣돈이 없어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려면 종잣돈이 꼭 필요할까요? 투자는 여윳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못하는 솔직한 이유는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세상과 돈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공부하면 할수록 눈앞에 선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 공부를 하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 수많은 투자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돈 공부 좀 제대로 하고 투자하라. 돈은 누군가에게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악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돈이 없으면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을 벌고 싶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만 돈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인문학,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뇌과학, 4차 산업혁명, 바이오 산업 등 전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돈은 경제학만으로만 접근해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고 기술, 정치, 심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이자 가치 투자의 선도자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는 저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투자에 관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한 뒤
서로 다른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철학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세상 모든 일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워드 막스의 철학을 책에 반영해 복잡한 투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준비운동으로 독서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파트를 제외하면 모두 8단계로 구성됩니다. 스텝 1에서는 돈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합니다. 돈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며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돈에 비유하자면 곧 돈은 지피입니다. 돈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스텝 2에서는 나를 포함한 인간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심리학과 뇌과학이죠.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신 이론에 관한 책과 함께 인간의 욕망을 분석해 봅니다. 스텝 3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돈과 관련된 가장 큰 사건 5가지를 다룹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탐욕과 두려움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다룹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유대인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스텝 4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돈은 사회학과 정치학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각자 도생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튜브, 세대 갈등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것이 우리 사회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돈을 버는데도 얼마나 요긴한지 밝힙니다. 스텝 5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해외 이야기들을 묶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주로 받았죠.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이어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지도 다룹니다. 가장 분량을 많이 할애한 스텝 6에서는 산업 공부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기업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어떤 업종이 뜨고 있는지, 앞으로 뜰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승자는 분명해졌습니다. 언택트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언택트 기업들은 실은 4차 산업혁명의 테마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코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이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의 생각을, 미국의 경우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 페이스북 등 전 세계 내심을 사로잡은 미국 업체가 가진 힘의 원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돈의 미래가 보입니다. 스텝 7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 변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로 전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끝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대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주장하며 큰 돈을 벌 기회라는 이들도 있죠. 저는 두 주장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스텝 8에서는 이론 공부를 끝낸 뒤 실전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목받는 주식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부동산, 채권, 금투자, 달러 투자에서부터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투자 수단을 다룹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주식 투자 광풍 때문이 아니더라도
투자 관련 공부는 인생에 한 번은 할 만합니다. 이 책으로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을 키운 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진상. 스텝 제로. 돈이 보이는 책 읽기란 무엇일까? 돈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며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계획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일단 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책으로 하는 돈 공부인 만큼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일단 돈이 보이는 책 읽기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보고 슈퍼리치들이 부를 축적한 그 시작이 책 읽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책을 즐겨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돈 공부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읽어야 하는 책들을 나이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소개합니다. 그 시간에 책이나 읽어라. 세계 1% 슈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원칙을 명쾌하게 정리한 더 리치에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 등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저자 키스 캐머런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극빈층에게 돈은 곧 생존입니다. 저소득층은 돈을 보면 어떻게 한 주를 버틸지를 고민하죠.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의 단위가 다릅니다. 한 달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넘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고소득층은 돈에 대한 관념부터 다릅니다. 1년 단위로 어떻게 살지 재무계획을 세웁니다. 초고소득층은 무려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의 결과는 경제적 자유죠. 돈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며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계획입니다. 돈이 보이는 책 읽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다양한 이유 중에 하필 돈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겠습니다. 성인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감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죠.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책을 읽는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돈 때문에 받는 고통의 정도는 훨씬 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에 관한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마구 찍어서 뿌리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물 경제가 취약인데 미국 주가지수는 지붕 뚫고 하이킥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에 대해 알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르면 이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찾아오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날려버립니다. 돈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는 저절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전에 이미 돈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식 투자로만 100억 원을 번 개미 투자자 선물 주는 산타는 져서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에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4권의 책부터 읽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권하는 4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2.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3.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4.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돈 공부는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활자를 통해서입니다. 책으로 하는 공부는 인터넷으로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점은 인터넷에서 찾아 돈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에는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은 풍월은 이 말도 진리 같고 저 말도 진리 같습니다. 판단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책으로 읽은 지식은 정보들을 취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돈이 보이는 책 읽기는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돈을 책으로 공부하고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돈의 역사에서 돈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한 뒤 돈을 움직이는 정치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과 돈의 맥락에 대해서 배웠다면 실제 돈을 벌어다주는 업종, 특히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미래의 성장 산업을 공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과 더불어 살아있는 월스트리트의 신화로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패도 보지 않고 치는 포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2천만 달러에 인수한 후 13년간 운영하며 70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의 회사로 성장시킨 주인공입니다. 펀드 매니저로 재직하는 동안 15,000개에 달하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식 투자 능력에 유전적 요소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타고난 투자 감각이 없어서 손실을 봐 라고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린치는 한마디 합니다. 그 시간에 책이나 읽어라. 부자들은 읽고 또 읽는다.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같은 시스코인데 알파벳 철자가 다른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기술주 CISCO의 시스코죠. 다른 시스코 SYSCO는 구내식당에 음식료를 제공하는 회사로 1970년대에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CISCO의 시스코는 처음 IPO를 했을 때 주식을 보유했다면 무려 103.677%, 연평균 217%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보유자에게 돈벼락을 맞게 했습니다. 시스코는 수익률 대비로 무려 219배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SYSCO의 시스코는 시장 평균 PER인 31배보다 낮은 26배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하는 투자 시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죠. 그런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SISCO의 시스코의 수입은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니라 M&A를 통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3분의 1은 사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임직원에게 교부된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SYSCO의 시스코는 빛나지는 않지만 제대로 돈을 버는 회사로 SISCO의 시스코와 달리 배당률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SISCO의 시스코의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인수 실패로 구조조정 비용이 해마다 10수억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닷컴 대폭락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주식의 거품은 폭삭 빠졌죠. 반면 SYSCO의 시스코는 착실히 영업해서 CISCO의 시스코가 폭락하는 동안 꾸준히 상승해 같은 기간 5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식 투자서의 성경이라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며 현대 투자 기법을 창시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49년 명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1894년에서 1976년 개정판이 꾸준히 나왔고 2000년대 이후에는 투자평론가 제이슨 츠바이크가 2000년대 기술주 폭등과 폭락의 경험을 토대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론에 대한 논평을 추가한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쓴 20개의 투자 원칙과 츠바이크가 현재의 시각에서 그의 지적이 얼마나 예리하고 통찰력이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20개의 논평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이자 학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은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학식도 인정받고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은 사람이니까요.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까지 했던 희곡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은 철저한 분석 아래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투기라고 분명히 구분합니다. 자신의 책이 투기의 목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레이엄이 묘사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방어적인 투자자, 소극적인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가 주장한 안전마진의 원칙이 잘 설명해 줍니다. 안전마진은 한마디로 위험은 적고 기대수익은 높은 것 또는 비싸지 않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를 투자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미래는 항상 미지의 세계이다. 가운데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등의 표현에서 그의 조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분석하기에 미국 증시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인 30개 종목은 예측 불가가 답이었답니다. 그는 앞서 시스코의 사례처럼 상식 밖의 숫자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의 제1원칙으로 읽기를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항상 위임장을 읽어라. 그리고 재무제표를 읽고 주석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사실은 되도록 뒤에 숨기는 경향이 있으니 뒤부터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이 만나는 월스트리트에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기쁨에 들뜬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박 한 명을 위해 쪽박 수백 명이 나오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대박이 아닌 나머지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상식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로 회사를 봐야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이 세상에 좋은 주식이나 나쁜 주식은 없으며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이 있을 뿐입니다. 최고의 우량 주식도 너무 비싸면 팔아야 하고 최악의 주식도 너무 싸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기술주, 미래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에 너무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레이엄의 말 중에서 다음은 정말 공감이 가는 표현이었습니다. 희귀 암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회사 중에서 어떤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암 치료제는 대부분 투자자에게 훨씬 흥미롭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마도 더 큰 돈을 벌게 할 것이다. 언론은 신약 신기술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띄운 기업치고 제대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주 뉴스를 보는 투자자들은 전혀 보지 않는 투자자들보다 절반의 이익을 거둔다. 그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높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제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합니다. 적정한 규모, 이익의 안정성, 배당 기록, 적정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평균 15배가 넘어가지 않는 주식으로 한정할 것, 그리고 적정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레이엄은 1.5배가 넘지 않을 것을 권유합니다. PER에 PBR을 곱하고 그 결과치가 22.5인지를 보고 예습하고 이웃을 확인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현명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은 이 말을 꼭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체 주식 투자 자금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위해 남겨두라. 나이별 재테크책 고르기. 현명한 투자자 외에도 시중에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재테크책들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과 나머지 금융상품의 비율을 보면 부동산과 주식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밖에 금융상품 관련 책들은 10% 내외입니다. 부동산 책과 주식책을 비교하면 2019년까지는 6대 4의 비율로 부동산 책이 많았고 서점 매다도 점령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주가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주식 관련 책이 부동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재테크 책만 읽어야 하나? 아닙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의 저자는 획기적인 투자 마법이 있지 않을까 하며 주식책만 뒤적이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세상을 깊이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더 이롭다고 말합니다. 인문학 동향과 정치, 외교, 경제 현안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좋은 투자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의 확장, 부의 인문학 등 베스트셀러를 쓴 브라운스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운스턴은 재테크 책 외에 인문학, 철학, 심리학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서 세상의 부를 자기 친구로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시간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후반 이상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 투자 소득을 올리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읽을 책들이 조금씩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모든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가려 읽어야 합니다. 20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이때는 재테크 분야, 인간관계의 지혜를 다룬 처세술, 자기계발서를 1대 1대 1의 비율로 읽고 독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돈 버는 것 자체에 대한 적응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학교나 가정과는 전혀 다른 세계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위기와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책들이 좋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책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 등이 있습니다. 30대는 가족을 이루는 시기로 내 집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때부터는 재테크 관련 도서의 비중을 2분의 1로 늘립니다. 30대의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은 역시 주식입니다.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업황, 즉 산업을 공부하는 게 한 가지 축이고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규모는 어떨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이나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입문서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40대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직장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계속 남아있다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시기이죠.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 남아있든 어느 정도 목돈을 굴리는 시점입니다. 자기 집을 마련했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망도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과 주식 관련 책을 비슷한 비율로 읽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권합니다. 부동산 책으로는 현대판 고전이 된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를 추천합니다. 주식의 경우 조금 더 전문적인 책으로 버턴 말킬의 랜덤워크 투자 수업, 워렌 버핏의 말과 글을 분석한 워렌 버핏 바이블, 피터 린치와 언론인 존 로스차일드가 같이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추천합니다. 고수의 전기만큼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은 없습니다. 50대는 은퇴의 시기입니다. 은퇴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를 돕는 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외에 연금, 채권 등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죠. 사업을 한다면 젊은이들의 심리적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책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은퇴하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금 유동성을 늘려야 합니다. 추천하는 책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대량 은퇴를 경험한 일본의 은퇴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김웅철의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모두 5권으로 출간된 미래에셋의 은퇴 설계 청소 같은 책들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세상에는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다독과 정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독은 읽은 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정독은 읽은 책의 권수보다 내용을 꼼꼼히 곱씹으며 자세하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을까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에 처음인 분들은 투자하기 전에 되도록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투자와 독서를 병행한 경우보다
집중적으로 책을 읽은 후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에도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바로 책으로 하는 돈 공부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두고 일단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가리지 않고 재테크에 관한 책들을 읽고 투자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정독은 어떨 때 도움이 될까요? 책에 따라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책에 집중할 여유가 있느냐가 두 번째 변수입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버턴 말킬, 필립 피셔, 켄 피셔, 하워드 막스 같은 거장들의 책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독은 지나치면 남독이 됩니다. 남독은 재테크, 소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는 방법이죠. 저는 사실 남독 지상주의자였습니다. 경제, 경영, 과학, 기술, 역사, 문학, 철학, 심리학, 의학 가리지 않고 1년에 1000여 권씩 닥치는 대로 읽었거든요. 물론 제가 읽는 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읽기하는 계독으로 남독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처럼 활자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남독이나 계독도 좋은 독서법이 될 수 있지만 책 읽고 강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니라면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돈은 벌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면 발췌독과 통독을 권합니다.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띄엄띄엄 읽는 겁니다. 책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주도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돈 공부를 위한 책 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숙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수능 국어를 공부하듯이 재테크 투자책을 읽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권장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발췌독과 비슷한 방법으로 통독이 있습니다. 목차와 서문 등은 꼼꼼히 읽고 책의 본문은 대강 읽는 방식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는 거죠. 어려운 책, 재테크 책인데 수식과 공식이 나와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은 통독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있습니다. 낭독은 시를 읽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독서 토론 등의 모임에서 책을 같이 읽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재테크 책에도 낭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재테크에 통찰력을 주는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면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할 기회가 됩니다. 유튜버들 중에는 책에서 감명받은 부분을 직접 읽으며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은 글들은 좀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남기는 메모 독서도 성인 독서에 어울립니다. 메모 독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즐겨 사용한 독서법입니다. 그는 책의 빈 곳에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초서를 사용했습니다. 초서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발췌해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초서 독서법이 있었기에 다산은 500권에 가까운 명절을 후세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만의 투자 독서라는 메모장을 권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금융상품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읽은 책의 핵심을 요약하거나 투자에 꼭 필요한 대목 등을 직접 적어보면 어떨까요? 나중에 이를 다듬어서 블로그나 브런치 등에 올려 애독자가 많아지면 책으로 출간할 기회도 생깁니다. 부의 대이동의 오건영은 송글씨 독서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처럼 헷갈리기 쉬운 경제 개념은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환율이 오르면 하면서 손으로는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쓰는 식이죠. 경제나 주식이나 금융이 술술 익히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때 메모 독서는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텝 1. 슈퍼리치에게 배우는 돈의 속성.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의 삶을 관찰하고 배우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부자에게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죠. 돈의 속성 저자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고 경제 전문가들에게서 돈의 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며 돈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의 돈 버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어서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인내력과 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돈 공부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금리를 같이 공부해 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이 더 세다. 돈은 중력을 갖고 있다. 돈은 스스로 매년 덩치를 키우는 복리의 괴물이다. 내 돈을 대하는 태도로 남의 돈을 대할 때 세상의 돈은 내 돈이 될 수 있다. 돈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나요? 이건 누구나 아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장은 어떤가요? 돈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따른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은 돈의 주인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린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듯이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이와 같은 돈의 속성을 알아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는 일이다.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이 정도면 돈의 속성이 아닌 돈의 과학, 돈의 철학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가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해 4천억 자산가로 성장한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은 돈이 무엇인지, 돈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기초부터 알려주는 일명 부자판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돈의 속성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방법에는 사업이나 투자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8개 기업의 회장이지만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그는 상당한 시간을 책을 읽고 일반인과 CEO 대상 강연을 하며 보냅니다. 4천억대 자산으로 미국 랭킹 1400위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자이지만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하며 보냅니다. 아침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의 경제 뉴스들을 뽑아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바빠져서 책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읽는 활자 중독증입니다. 책과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공부하며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경제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찾아서 하나하나 스스로 배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경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의 예측에만 의존해 어느 기업의 종목이 오를지,
어떤 곳에 땅을 사두면 오를지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돈을 버는 능력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은 벌기는 쉬워도 모으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모은 돈을 유지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모으고 유지한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는 저성장 사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상에서 돈 벌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노동을 통해 부자가 되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남은 길은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속은 부자 부모를 만나야 가능하죠. 복권은 확률이 너무 낮고 결국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사업 중에서도 직접 창업하기보다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법, 즉 투자를 권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업계 1위 회사의 주식을 찾아 매달 자기 형편에 따라 일정에게 주식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그는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은 게 주식이거든요.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1987년부터 30년 이상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왔듯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걸 진심으로 경계합니다. 그는 책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자가 됩니다. 1. 기업가 마음을 갖게 된다. 2. 기업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3.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 국가 간의 이해 충돌과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이 생긴다. 4. 정치에도 눈을 떠 자신의 이해관계와 철학을 대변하는 정당을 골라 투표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하게 된다. 그는 100% 확신하며 말하길, 주식을 보유하면서 책 읽기를 병행하면 차츰차츰 투자 소득이 쌓이고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요즘 겨울 간식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오프닝에서 붕어빵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 뜨거운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네요. 붕어빵도 그렇고 따끈한 어묵과 호떡도 그리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그런 낭만과 포근함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 오고 있어 반가워지네요.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